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 그리고 희망찬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K2 흑표전차가 이 노르웨이에 수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그런 현지 기사가 나왔어요.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도입하나? 그러면 이 바탕으로 K2 전차 유럽을 평정하게 될까?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DX 코리아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어 왔었죠. 여기에서 로템이 사막형 K2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한 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쭉 공개해 왔어요. 보시다시피 전차 승무원 일사병 걸리지 말라고 위에 차량까지 만들어 놓은 이 사막형 K2 전차. 현대 로템이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의 중동 특화형 K2 전차를 출품하고 수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고 이제 11월 19일 언론들이 쫙 보도를 했죠. 지금 이 K2 흡요 전차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 굉장히 많은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막색까지 해서 DX 코리아에 출품했고 거기에 있는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많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인 중동 국가는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이렇게 세 개 나라가 크게 압축이 되는데 UAE 이런 데는 우리 하고 있어, 도입 작업하고 있어 라고 공식하진 않았지만 지난 천무나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비밀리에 도입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중동 최대의 군사 강국이죠. 현재 전차를 88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우디 전차의 면면을 보면 AMX-30 프랑스 제조 이 조금 구형된 이 구형 전차 140대, 그리고 미제 M1A2 에이브람스 전차 370대, 그리고 역시 미제지만 구형이죠. M60A3 전차 370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 M60A3 그리고 이 AMX-30 이런 것들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으면 200대, 많으면 300~400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알야마마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가 그런 어마어마한 알야마마, 즉 이제 리베이트 주고 이렇게 불법거래 하는 거 그거를 해줄 수 있을지 이제 이게 의문인데 우리나라가 워낙 밝아가지고 어쨌든 그게 된다면 사우디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UAE입니다. UAE 같은 경우는 르클레르 전차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80대를 최근에 요르단에게 줬죠.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80대가 부족해졌어요. UAE 같은 경우는 전차를 총 383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역시 프랑스제 구형인 AMS-30 이걸 45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르클레르 전차를 338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르단에 르클레르를 80대를 그냥 공짜로 줘버렸기 때문에 전차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최소 한 80대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AMS-30 이건 구형이니까 그 AMS-30까지 합하면 한 120대 정도의 물량이 UAE가 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만입니다. 오만 UAE 옆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오만 같은 경우도 전차 전력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총 117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국제 비교적 구형 전차인 챌린저 전차 38대, 그리고 미국제 M60 전차 79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대는 아주 구형인 M60A1 버전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72대는 M60A3 버전인데 어쨌든 M60 전차 다 대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80대 정도 오만도 예상하고 있는데 오만에서는 현지 평가도 했다라고 해요. 그 현지 평가에서 방산업체 측에서 나온 주장입니다만은 나머지 이 차량들은, 그러니까 경쟁 차종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다 퍼졌는데 우리 K2만 한 번도 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UAE에서도 현지 평가를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동에서 이 우리 K2 흡표 전차가 중동 사업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DX 코리아에서도 역시 이 사막색 도색을 하고 중동 특화형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나오는 중동 특화형 K2를 출품을 했어요. 이 중동에서 선전을 빌어봅니다. 자, 그런데 중동에서 어떻게 된다 하는 뉴스가 안 나오고 갑자기
북유럽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날아온 낭보입니다. 노르웨이입니다. 9개 경쟁 모델이 경쟁하던 노르웨이 육군의 차세대 전차 수주전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2 A7 모델 두 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노르웨이 육군은 중고로 도입한 레오파드 2 A4 전차 50여 대를 보유 중이며 현재 해당 모델에 대한 현대화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나 이 전력만으로는 충분치 못해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한다. K2 흑표 전차의 메이커인 현대 로템은 폴란드에 K2PL을 제안하고 있으며 현지 기술 도입 생산 등의 조건을 협의 중인데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선정할 경우에 인접 국가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라고 11월 17일 현지 시간이죠. 미국의 디펜스 월드 그리고 폴란드의 디펜스 24 등 이런 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노르웨이. 저도 뭐 노르웨이가 전차를 산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왜냐 이 레오파드 2 A4 전차 제가 한 50여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역으로는 36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여 대는 예비역으로 이제 지장물자로 보관을 해놨고 그런데 이게 독일이 1980년대 만들었다가 독일 통일이 되고 냉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독일이 이제 감군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물량의 레오파드 2 A4 전차를 이 유럽 거의 전역에 중고로 다 팔았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노르웨이도 샀는데 그게 벌써 30년 아닙니까? 소련 무너진 지가 30년 됐으니까. 그래서 소련 무너지기 전에 즉 노르웨이가 수입해 갔던 이 레오파드 2 A4 전차의 로트 번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980년대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년을 훌쩍 넘은 30, 한 5년 정도는 넘었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전차인데 이제 그래도 워낙 베이스가 좋으니까 이걸 개량해서 쓰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생겼다. 그 변수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워낙 먼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레오파드 2 A4 전차 지금 개량 사업하고 있는데 이 개량 사업 포기하고 새로운 전차를 도입을 하느냐 아니면 이 개량 사업과 별개로 또 추가의 전차를 도입하느냐는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노르웨이 육군 같은 경우는 토탈 8,100명에 불과합니다. 그 8,100명 가지고 참모부, 지휘부 짜고 또 교육부서 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전투병력 한 4,000명, 5,000명 되면 많이 되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 K9 자주포 운영하는 포대도 운영하고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전차를 100대 운영할 수 있을까? 좀 힘들겠죠. 건너편에 있는 폴란드가 지금 K2PL 전차를 도입을 하려고 최종 협상을 하고 있죠. 여기에 독일이 역시 레오파드 2 A7이 경쟁을 했습니다만은 레오파드 2 A7 경쟁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사업에 폴란드도 우리도 끼워줘 했는데 독일이 니들은 안 돼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완전히 독일에게 지금 빈정상한 상태죠. 그런데 자기들을 차낸 이 독일에게 니들은 그냥 이거 레오파드 2 A7 이거 놨어 라고 하는데 그걸 덥석 물면 민족 자존심도 없는 바보들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도입을 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개량을 해서 쓰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그 세부 내용을 협상 중이다. 그리고 그걸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르웨이가 우리 K2 흑표 전차를 선정한다면 우리 한국의 직도입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폴란드 현지 생산분이 될 것인지 만약에 폴란드 현지 생산분을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한국 직도입분을 하면 바로 그냥 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굿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노르웨이는 8,100명밖에 안 되는 육군 가지고 그리고 지금 레오파드 2 A4 나름대로 그래도 개량하면 좀 쓸 수 있는 전차인데 우리 한국의 K1, A1 이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이걸 왜 바꿀까? 역시 3세대 전차인데 라고 생각이 되죠. 변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노르웨이는 이 북쪽 끝에 바렌츠의 연안에 이 러시아와 아주 좁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 반도의 3개국을 보면 제일 서쪽에 노르웨이, 중간에 스웨덴, 오른쪽에 핀란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생각에 핀란드가 러시아와 국경을 많이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핀란드도 당연히 국경을 하고 있지만 노르웨이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한 바퀴 돌아서 제일 끝에 바렌츠 쪽에 러시아와 국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T-14 아르마타 전차를 한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해서 소량 생산만 하고 그 대신 T-90MS 전차를 대량 생산하기로 하고 그걸 지금 러시아 육군의 주력 전차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T-90MS 전차가 과거의 T-90M이나 이런 구형 T-90하고는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형 활강표를 써서 포구 초속이 10에서 20% 정도 더 빨라졌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연히 포구 초속이 빨라지면 관통력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신형 탄을 이 활강포에다 도입을 해서 역시 파괴력이 증가했다. 그리고 방어력을 자신들의 주장인데 900mm급 이상 방어력을 구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오파드 2 A4 전차 지금 노르웨이 가지고 있죠. 그 A4 전차의 주포인 44 구경장 L44 같은 경우에는 우리 K1 A1 전차 또 미국의 M1 전차 그리고 일본의 90식 전차 전부 다 똑같은 바로 그 120mm 활강포 아니겠습니까? 독일 라인메탈에서 만든 거 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 120mm 활강포 44 구경장 같은 경우는 관통력이 700에서 750mm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주력 전차가 될 이 T-90MS가 방어력이 900mm 이상이다 라고 발표를 하니까 결국 노르웨이 전차의 주포로는 이 T-90을 깨트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들은 신형 활강포, 신형 포탄 장착해서 노르웨이의 레오파드 2 A4 개량형을 격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노르웨이의 현역 36대 예비역해서 50대밖에 안 되는 전차 가지고는 이 국경지역 막아내기 힘들겠죠. 전차 한번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다 격파되겠죠. 그래서 저 T-90MS를 이길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비단 노르웨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 T-90MS로 인해서 전 동유럽, 전 서유럽 전체가 다 이 T-90MS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차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3세대 전차인 44 구경장 주포를 가지고 있는 3세대 전차 가지고는 이거를 못 이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이 유럽 나라들이 전부 신형 전차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완전히 그냥 이 블루오션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보도에서 9개 모델이 도대체 이 지금 현재 생산 중인 9개 모델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 K2 전차 그리고 레오파드 2 A7 이게 이제 두 개가 결승전 살아남았고 나머지 7개 탈락한 건 뭘까? 그럼 러시아의 T-90 MS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자존심 없이. 그리고 중국 전차 99식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또 영국의 챌린저 2 전차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이태리의 아리아떼 이 정도뿐인가? 네. 그리고 수출은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이런 것 정도뿐인데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전차는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지금 K2 흡혈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2 A7 이것만 남았는데 그러면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간단하게 전력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K2 흡혈 전차는 55톤입니다. 가볍죠. 그런데 레오파드 2 A7은 64.5톤이에요. 우리보다 9.5톤 무겁습니다. 최대 속도는 우리는 시속 70km, 엔진은 1500마력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속 70km래요. 이게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레오파드 2 A6 또는 2 A4 이때도 1500마력인데 이 레오파드 2 A4 같은 경우는 40톤대였습니다. 50톤이 안 됐어요. 아주 작은 포탑도 작았고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도 시속 70km라고 하더니 그 레오파드 2 A4보다 10여 톤이 늘어났는데 최소 15톤 이상이 무게가 무거워졌는데도 속도는 똑같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속 70km라고 하는 것은 뻥스펙일 가능성이 높고요. 승무원은 우리 K2 흡혈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3명에 불과하고 여기 레오파드 2 A7은 수동이기 때문에 승무원 4명입니다. 그러면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육군 전력 참모총장까지 포함해서 8,1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 전차 50대 하면은
이 한 명 줄이면은 50명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50명 가지고도 다른 부대 만들 수 있죠. 굉장히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게는 이 인원 중요합니다. 주포는 똑같습니다. 120mm 55 공영장. 우리는 한국 자체 개발했고 독일은 라인메탈에 생산했고요. 장갑은 서로 간에 주장하는 것이 850mm 이상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ADD에서 해봤는데 85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포탄과 주포를 가지고 쏴봤는데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최소 900mm 이상의 방어력은 우리 K2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2 A7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능동 방어장치. 우리는 이제 능동 방어장치 우리 한국 육군에 배치된 건 없어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 수출형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레이더로 탐지하고 즉각 요격탄을 날려서 요격을 해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가 우리 K2에는 있고 레오파드2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일단 순발력 그러니까 이제 엔진과 트랜스미션 이 파워팩은 똑같죠. 독일제니까. 역시 이제 독일의 그 MTU에서 만든 1500마력 엔진 그리고 독일 ZF에서 만든 변속기 이걸 가지고 우리도 파워팩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게는 10톤 무겁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K2가 순발력이 좋을 겁니다. 승무원 우리 한 명 적죠. 그리고 자동 능동 방어장치 있어서 안정성도 강화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1대1로 비교를 해봐도 K2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우리가 노르웨이나 이런 지금 유럽 국가에서 K9 자주포가 승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가격 때문이죠. 독일의 PZH-2000 자주포가 K9보다 성능이 낫다. 조금 더 낫다. 라고 평가하는 부분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하고요. 그렇지만은 독일의 PZH-2000 자주포는 우리 K9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약간의 성능 차이를 가격이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9이 유럽에서 아주 호평받고 있는데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레오파드 2 A7 전차는 유로로 이렇게 1,500만 유로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우리 돈으로는 198억, 200억이죠. 우리 K2 흑표 전차는 지금 100억 정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에 납품되는 것은 한 80억 정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능동 방어 장치하고 조금 더 옵션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비싸진다 하더라도 100억 정도. 그러니까 2배의 가격 차이예요. 이거 극복할 수 있겠냐? 아무리 이 발트해를 마주보고 있는 독일과 노르웨이라 하더라도 50대 사는데 가격이 이렇게 5천억 원 차이 나버리면 노르웨이 아무리 잘 사는 나라를 하더라도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죠. 뭐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2개 남은 결승 후보 중에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성능 모든 것이 압도적이거나 우리가 우위다. 그러면 이제 우리 K2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죠. 노르웨이가 이성이 있다면. 자, 그래서 이 K2로 시작된 노르웨이 방산 한류 K2 수출의 촉매입니다. 노르웨이가 왜 우리 K2를 이렇게 좋아했냐? 바로 이겁니다. K9 자주포와 뒤에 K10 탄약 보급 장갑차 시리즈죠.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전차 평가를 위해 한국, 독일 당국과 접촉에 협상 중이지만 노르웨이가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했음을 상기해보면 군수 보급상의 이유로 K2 전차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11월 17일 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아니 뭐 K9 자주포 생산하는 회사는 한화 디펜스고 K2 흑표전차 생산하는 회사는 현대 로템인데 전혀 다른 회사인데 무슨 군수 보급상의 이유가 있어서 그 K9 때문에 K2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 빨리빨리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군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면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예를 들어 외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럼 외국에서 이제 이 고장 문의 또는 AS 문의가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현지에도 이제 현지 팀이 파견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 팀에서 딱 들어보고 이거 A라는 문제는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 그러면은 기술자 또 엔지니어 누구 이 팀 저 팀 저 팀.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또 B, C팀 D팀 이렇게 해서 기술팀을 꾸려서 와서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줘 버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이 유럽의 국가들은
우리 뭐 유럽 지금 무기 많이 쓰고 있죠. 우리 해군 군함에 있는 골키퍼 30mm 기관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유럽 무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해보면은 우리 지금 고장났어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라고 연락을 하면 알았어요. 우리 그 담당자 보내줄게요. 라고 하고는 그 담당자라고 온다는 사람이 누구냐? 고장난 거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정말로 고장났어요. 그럼 이 부분. 알았어요. 해서 이제 그때서야 본사에 보내서 이 부분 고장이 났으니까 이런 기술자 보내주세요. 해서 나중에 또 시간 두 배 걸리죠. 근데 이 사람이 확인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와서 또 해보니까 뭐야?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네? 그러면 이 사람 다시 보내주세요. 근데 이 사람 올 때까지 이 사람도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또 갑니다. 나중에 다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리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뭐 골키퍼 시스템 6개월 동안 멈춰 있었다. 이런 거 국정감사에 나오죠.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것들 변수까지 예상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보내버리니까, 이야, 한국 사람들하고 거래하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군수보급상이 이건 너무너무 좋다. 라고 호평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제 수출하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제 K2PL 폴란드죠. 최대 800대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 제한된 K2 전차 기술 기반의 신형 전차입니다. 차체와 포탑이 대형화되어서 중량이 8톤 증가했으며 측면에 탈부착 가능한 모듈식 장갑이 추가된 재설계 전차입니다. 자, K2PL. 그래서 폴란드는 이 K2 전차가 좀 작다. 그래서 방어력 더 강화시키고 포탑도 더 키우고 해서 한 8톤을 지금 늘린답니다. 그걸 이제 폴란드 현지 생산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걸 노르웨이에 수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노르웨이는 아주 그 시간이 좀 늘어나겠죠. 도입 시간이. 그래서 뭐 우리 현대 로템이 직수출을 하든 아니면은 이 폴란드를 거쳐서 우회 수출을 하든 어쨌든 우리 K2 흑표가 유럽에 깔리길 바라며 특히 동구권 출신의 폴란드보다는 애초에 원조 나토 출신의 노르웨이가 이 K2 흑표를 가진다는 거 굉장히 상징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과거 냉전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그 수많은 전차들을 불화받은 중고로 샀던 그런 나라들이 서유럽에는 넘칩니다. 서유럽 대부분 스페인에서, 서쪽은 스페인에서부터 쫙 그런 나라들입니다. 전차를 독자 생산하는 영국이나 이태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독일의 레오파드 2 A4를 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35년, 40년 이제 교체할 때가 도래했죠. 그리고 이 동구권, 냉전이 무너지면서 과거 공산국가였던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로 편입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하고 완전히 국경을 앞뒤로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슬로바키아, 역시 전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벨라루스라는 무서운 러시아의 위성국가하고 마주하고 있죠. 필요하죠. 루마니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과거 동구권이었던 나라들도 전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 동구권 나라들이 그 가격이 비싼 레오파드 2 A7을 살 수 있을까?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번에 수출이 돼서 역시 한번 호평이 난다면 이 유럽 지역에 완전히 K2의 흥행 돌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K9 자주포 이상으로. 라는 희망을,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번에 노르웨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낭보가 왔는데 꼭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